27살의 고나래는 긴 검은 머리에 어딘가 슬픔이 깃든 눈빛을 가진 청초한 외모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항구 도시 포항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녀가 어릴 때 집을 나갔다. 나래는 이모 손에 자랐지만 진정한 사랑은 받지 못했다. 어려운 환경 탓에 일찍부터 독립해야만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래는 대구로 올라와 길가의 작은 식당에서 서빙 일을 했다. 고된 일이었지만 그녀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해 정성껏 대했다. 어느 주말 오후 가게가 한산할 때 한 나이 든 신사가 들어왔다. 그는 바로 이른두 살에 부유한 사업가 표태석 회장이었다.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광택나는 가죽 구두를 신었으며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얼굴에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그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깊은 눈으로 밖을 바라보았다. 나래가 다가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물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무엇을 드릴까요? 표 회장은 고개를 돌려 그녀의 얼굴을 날카롭게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아가씨, 이름이 뭔가? 그 뚫어질 듯한 시선의 나래는 조금 당황했지만 여전히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네, 나래라고 합니다. 주문하시겠어요? 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차 한 잔 주시오. 식사 내내 표 회장은 나래를 계속 관찰했다. 그는 그녀가 재빠르게 테이블을 정리하는 모습부터 손님을 응대할 때 짓는 부드러운 미소까지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눈여겨보았다. 식사를 마친 그는 지갑에서 식사비의 2배나 되는 큰돈을 꺼내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머지는 그대를 위한 팁이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구려 나래는 황급히 손을 저으며 거절했다. 어르신, 이렇게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표 회장은 가볍게 미소 지을 뿐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섰다. 그 후 며칠 동안 표 회장은 계속해서 가게를 찾았고 올 때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처음과 똑같은 음식을 주문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한 공간을 좋아하는 노인이라고만 생각했지만 나래는 점차 그가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표 회장은 맨손으로 사업을 일궈 성공했지만 아내와 사별한 후 자식도 가족도 없이 외롭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부유했지만 공허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무렵 표 회장이 나래를 불렀다. 나래 씨, 운명을 믿소. 젊은 아가씨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놀랐다. 표 회장은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소. 내 마지막을 함께하며 돌봐줄 사람을 찾고 있소. 나는 그대가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예상치 못한 청혼의 나래는 정신이 아찔했다.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을 보자 진심 어린 제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래는 잠 못 이루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보다 45살이나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비참했던 삶, 고되게 일했던 나날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외로운 밤들을 떠올리자 자신만큼이나 외로워 보였던 표 회장의 눈빛이 생각났다. 하룻밤의 고민 끝에 나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은 표 회장의 몇몇 지인만 참석한 채 화려하거나 사치스럽지 않게 조촐하고 신속하게 치러졌다.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의심 가득한 수군거림 속에서 나래는 소박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유하지만 비밀스러운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 하지만 표 회장의 저택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그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저택은 작은 언덕 위에 외따로 서 있었고 주변은 키 큰 나무들로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었다. 밖에서 보기에는 웅장한 성 같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형용할 수 없는 냉기가 느껴졌다. 집안의 고용인들은 그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환영하는 눈빛이 아니라 동정심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표 회장이 정한 엄격한 규칙들이었다. 복도 끝 2층 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 것, 그의 과거, 특히 전 부인에 대해 묻지 말 것, 매일 밤 침실 문을 스스로 잠그고 아침 6시 전에는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 것. 이 규칙들은 나래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감히 질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 저택이 겉보기처럼 조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일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이면 2층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까지. 나래는 자신이 어두운 비밀이 가득한 곳에 발을 들였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서둘러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어쩌면 자신도 표 회장의 전 부인처럼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래는 침대에 누워 눈을 크게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방 안은 구석에 놓인 스탠드 조명의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며칠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2층의 이상한 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발소리, 누군가 방문을 여는 듯한 덜컹거리는 소리, 비밀스러운 대화처럼 들리는 나지막한 속삭임.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 저택에는 무언가 정상이 아닌 것이 있었다. 표 회장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나래는 입술을 깨물고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중에 나래는 용기를 내어 표 회장에게 물었다. 여보, 왜 2층에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는 방이 있는 거죠? 빵을 자르던 표 회장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나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그 방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소. 내가 말했을 텐데 그곳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표 회장의 눈빛은 차갑고 경고로 가득 차 있었다. 나래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다. 왜 그는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이 저택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그 집의 오랜 집사인 임씨가 옆에 서서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래를 힐끗 쳐다보았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표 회장이 회사로 떠나자 임씨는 조용히 나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사모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댁은 사모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간단한 곳이 아니에요. 나래는 임씨를 돌아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아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임씨는 한숨을 쉬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 일도 있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위험해지실 뿐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임씨는 돌아섰고 나래는 극심한 혼란에 휩싸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밤 2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나래는 소름이 돋아 벌떡 일어났다. 방문 쪽을 바라보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집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직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만이 나무 바닥 위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나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2층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금지된 방 앞에서 멈춰 섰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바로 그 순간 문틈이 살짝 열렸다. 나래는 차가운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향수 냄새가 옅게 풍겼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전등 스위치를 찾았다. 딸깍
불이 켜지자 먼지 쌓인 호화로운 침실이 드러났다. 화장대 위에는 여전히 빛과 보석함이 놓여 있었다. 침대 위에는 주인이 방금 떠난 것처럼 하얀 드레스 한 벌이 단정하게 걸려 있었다. 하지만 나래를 가장 소름 돋게 한 것은 벽에 걸린 커다란 사진이었다. 긴 머리에 슬픈 눈빛을 한 아름다운 여인의 사진. 사진 바로 아래에는 단정한 필체로 작은 글씨가 쓰여 있었다. 영원히 안녕. 내 사랑하는 아내, 마에린 나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진 속 여인은 표 회장의 전 부인이었다. 나래는 온몸에 한기를 느꼈다. 몸을 돌려 방을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나래는 화들짝 놀라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했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겁에 질려 문을 세게 두드리며 외쳤다. 누구 없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커튼만 살짝 흔들릴 뿐이었다. 그리고 그때 방 안에서 천천히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나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방 안에 놓인 커다란 거울을 보았을 때 거울 속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바로 그녀의 등 뒤에 서 있었다. 나래는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고 차가운 바람만 스쳐 지나갔다. 나래는 문 쪽으로 뒷걸음질치며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다. 바로 그때 나지막하지만 원한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긴 오면 안 되는 곳이야. 그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목소리가 다시 한번 더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떠나. 더 늦기 전에 나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누구세요?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녀는 화장대 위에 있던 작은 상자를 집어들어 세게 내리쳤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서 낡고 빛바랜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나왔다. 마에린 여사의 일기였다. 나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고 첫 장을 넘겼다. 조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가 눈앞에 나타났다. 1992년 10월 2일.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는 내가 사랑했던 다정한 남편이 아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한다. 나는 이 집의 죄수나 다름없다. 나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읽어내려갔다. 1992년 12월 5일.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항상 나를 지켜보는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나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지막 장으로 넘겼다. 그리고 그녀의 온몸을 떨게 만든 문장을 읽었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그건 절대 내 자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줘. 나래는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숨이 가빠왔다. 방금 읽은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표 회장의 전 부인이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해를 입은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다음은 바로 나래 자신이었다. 나래는 차가운 방 안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 페이지들이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에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표 회장의 전 부인은 자연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경고하려 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당장 이곳을 떠나야 했다. 나래는 문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세게 돌렸지만 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다.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아무 대답도 없었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웃음소리와 함께 창문으로 바람이 휙 불어왔다. 나래는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에 휩싸여 획 돌아섰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떨면서 침대 맞은편에 놓인 커다란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거울 속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 여인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피부는 창백했다. 그녀의 입술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움직였다. 나래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더듬거렸다. 당신은 누구예요? 거울 속 여인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갑자기 보이지 않는 손이 나래를 바닥으로 세게 밀쳤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문 쪽으로 기어가려고 애썼다. 바로 그때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다. 그곳에는 창백한 얼굴의 집사 임씨가 서 있었다. 살고 싶으시면 어서 저를 따라오세요. 나래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금지된 방을 뛰쳐나와 긴 복도를 공포에 질려 내달렸다. 임씨는 나래를 저택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 주방으로 데려갔다. 둘은 숨을 헐떡였다. 임씨는 긴장 가득한 눈빛으로 나래를 보며 작게 말했다. 진작에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회장님께 들킬까봐 두려웠어요. 나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엇을 알고 계세요? 제게 말해주셔야 해요. 임씨는 누군가 엿듣기라도 하는 듯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사모님께서 거울에서 보신 그분은 바로 이 댁의 전 부인이신 마에린 여사님이세요. 나래는 임씨의 손을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다.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돌아가신 거죠? 설마. 임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살해당하셨어요. 나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예상은 했지만 임씨의 입을 통해 직접 들으니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임씨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도 지금 사모님처럼 도망치려고 하셨어요. 나래는 몸서리를 치며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임씨를 바라보았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더 이상 여기 있을 순 없어요. 임씨는 나래의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떠나셔야 해요?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표 회장님은 사모님께서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 두 사람,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표 회장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다. 나래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표 회장이 주방 문 앞에 서서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나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예전의 온화하고 따뜻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위협으로 가득했다. 그는 천천히 나래에게 다가오며 무섭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 방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나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 표 회장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그의 눈에 위험한 빛이 번뜩였다. 호기심이라. 하나 알려주지. 이 집에서 호기심이 많은 자들의 끝은 좋았던 적이 없어. 나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임씨가 나래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아무 반응도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듣고만 계세요. 나래는 침을 삼키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표 회장은 그녀의 바로 한 걸음 앞에 서서 나지막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나래는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여기서 살아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말은 비수처럼 나래의 마음에 박혔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 굳어버렸다. 표 회장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느꼈다. 그날 밤, 나래는 방에 누워 있었지만 여전히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당장 이 집을 나가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임씨의 말이 떠올랐다.
이곳을 나가려면 정말 조심해야 한다. 나래는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다. 창문이 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불을 묶어 밧줄을 만들면 2층에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막 창문으로 다가갔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그녀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나래는 숨을 죽이고 어두운 구석으로 물러났다. 밖에서 문고리에 작은 소리가 났다. 마치 누군가 손잡이에 손을 올린 것 같았다. 그녀는 떨었다. 만약 지금 문이 열린다면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밖에서 문 손잡이가 살짝 흔들렸다. 나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았다. 방 안으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 울렸다. 도망쳐. 더 늦기 전에 은하래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을 감았다. 오늘 밤 탈출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나래는 숨소리를 죽이려 애썼다. 심장이 고요한 공간 속에서 들릴 수 있을 만큼 세차게 뛰었다. 방문 손잡이는 여전히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것을 열려고 시도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벽에 바싹 붙어 침대 모서리를 꽉 쥐고 어떤 소리도 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 순간 밖의 발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나래의 모든 감각을 극도로 긴장시키는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문틈에 시선을 고정한 채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간신히 참아냈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불어와 천장의 희미한 등을 살짝 흔들었다. 그녀는 귀를 기울였지만 발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누군가 정말 문 앞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각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만약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면 분명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래는 창문으로 달려가 아래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2층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뛰어내리면 다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침대 시트를 꺼내 길게 묶어 밧줄을 만들고 침대 다리에 단단히 고정했다. 충분히 튼튼한지 확인한 후 그녀는 창틀에 올라 밧줄을 잡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땅에 닿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갑자기 얼음장같이 차가운 손이 그녀의 발목을 꽉 잡았다. 나래는 비명을 지르며 발을 세차게 흔들었지만 그 손은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을 때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깊은 눈을 가진 한 여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입술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나래는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고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이 졸리는 듯했다. 그 끔찍한 순간 밧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그녀의 몸은 차가운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추락의 고통의 나래는 정신이 아찔했지만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창문을 올려다봤지만 그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것이 유령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낸 환각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의 먼지를 닦아내고 정문 쪽으로 재빨리 달려갔다. 하지만 막 도착했을 때 문이 안에서 단단히 잠겨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래는 절망적으로 쇠창살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아무 대답도 없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낮고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간에 어딜 가려고 나래는 얼어붙었고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고 바로 거기에 표 회장이 서서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나래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거리를 두기 위해 철제무늬 창살을 꽉 잡았다. 표 회장이 다가왔다. 그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밤의 정적 속에 울려 퍼졌다. 내가 그렇게 쉽게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는 옅게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다. 나래는 침을 삼키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몸이 안 좋아서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서요. 표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더욱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다. 금지된 방에 들어갔었지. 안 그런가? 나래는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침묵했고 몸은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긴장했다. 표 회장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것은 즐거운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과 위협이 가득한 웃음이었다. 너도 그 여자랑 똑같구나. 호기심도 많고 여기서 나가고 싶어하고 나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여자. 그가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걸까? 설마 그의 전 부인? 나래는 탈출구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봤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표 회장이 바로 그녀 앞에 서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즉시 막을 수 있었다. 갑자기 집 쪽에서 비명이 들려왔다. 사모님, 도망치세요. 임씨였다. 나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온 힘을 다해 표 회장을 밀치고 집 뒤뜰 쪽으로 달려갔다. 표 회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소리쳤다. 저것 잡아. 나래는 뒤쫓아오는 발소리와 맹렬하게 짖는 게 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빽빽한 나무들 사이를 피하며 미친 듯이 달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멈추면 다시는 탈출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것만은 알았다. 바로 그때 그녀 앞을 높은 벽이 가로막았다. 넘어갈 수 없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을 때 표 회장과 그의 두 고용인이 이미 따라잡았고 손전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비추었다. 표 회장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온화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분노와 절망이 서려 있었다. 넌 아무데도 못 가, 나래. 날 배신한 자들은 모두 똑같은 결말을 맞았어. 나래는 절망적으로 벽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멀리서 깜빡이는 불빛이 보였다. 확성기를 통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표태석 씨, 당신을 신고한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손을 드시오. 나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경찰이 온 것이다. 표 회장은 획 돌아섰고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누가 경찰을 불렀는지는 몰랐지만 그녀는 살아남을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경찰은 신속하게 저택을 포위했고 집안의 고용인들은 모두 제압당했다. 표 회장은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들었고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경찰이 그에게 수갑을 채울 때 그는 나래를 향해 돌아서며 으르렁거렸다. 너는 이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나래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숨은 가빴고 경찰이 표 회장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며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악몽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표 회장은 수갑이 채워진 채 분노에 찬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지만 이제 나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중년의 경찰관이 다가와 엄격하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당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신고와 긴급 전화가 접수되었습니다. 나래는 숨을 헐떡였고
다리가 너무 떨려 거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누가 경찰을 부른 거죠. 그녀는 표 회장이 차로 끌려가는 모습을 눈으로 좇으며 더듬거리며 물었다. 경찰관은 그녀를 힐끗 쳐다보더니 먼 곳을 향해 고갯짓했다. 저기 저분이요. 나래는 고개를 돌려 늙은 집사임 씨가 현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걱정스러우면서도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나래는 즉시 달려가 그녀를 왈칵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절 구해주셨어요. 목소리가 메었다. 임 씨는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바보 같은 아가씨. 내가 아가씨를 구하지 않았다면 내 양심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경찰은 임 씨와 나래에게 진술을 위해 경찰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는 내내 나래는 좀처럼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금지된 방에서 발견했던 것, 표 회장의 전 부인이 남긴 일기장이 떠올랐다. 경찰서에 도착한 날에는 따로 자리를 안내받았고 앞에는 사건 전체를 기록할 준비를 하는 엄 형사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세세한 부분까지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래는 옷자락을 꽉 쥐었다. 방금 일어난 일들을 기억해내려 애썼다. 저는 작은 식당에서 일할 때 표 회장님은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친절하셨고 부유하지만 외로운 분처럼 보였죠. 가게에 자주 오셨고 제게 잘해주시다가 갑자기 청혼하셨어요. 망설였지만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라고 생각해 결국 승낙했어요. 엄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저택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집안 사람들은 항상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고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표 회장님은 이상한 규칙들을 많이 정했는데 특히 2층에 있는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결국 전 그곳에 들어갔고 거기서 발견한 것은 나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잇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분의 전 부인인 마에린 씨의 일기장을 찾았어요. 그녀도 그분에게 통제당했고 마치 죄수처럼 그 방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는 사라졌죠. 남은 것은 그녀가 남긴 두려움 가득한 글뿐이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살해당했을 수도 있어요. 엄 형사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심각했다. 그 일기장, 아직 가지고 있습니까? 나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낡고 빛바랜 일기장을 꺼냈다. 경찰관이 그것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기자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살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임 씨도 입을 열었다. 저는 그분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는 집안의 모든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 아무도 그의 말을 거역하지 못했죠. 하지만 나래 아가씨가 점점 예전 사모님처럼 되어가는 걸 보고 더는 침묵할 수 없었어요. 다른 경찰관이 들어와 그의 상사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 저택을 수색하던 중 정원 뒤에서 비밀 지하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아래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하실이라니? 엄 형사는 일어나 부하에게 명령했다. 즉시 확인해.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어. 나래는 동행할 수 없었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와 임 씨는 2시간 동안 긴장 속에서 기다렸다. 마침내 한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지하실에서 유골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초기 감식 결과 여성으로 보이며 표 회장의 전 부인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신원 확인에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나래는 임 씨를 꽉 껴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금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비통함, 공포, 아니면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 다음 날, 표 회장의 사건은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한때 부유하고 권력 있던 남자는 이제 살인, 불법 감금 등 여러 혐의에 직면하게 되었다. 나래는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되었다. 법정에서 표 회장은 훨씬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래를 향한 증오로 가득했다. 판사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나래를 쳐다보며 탁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날 배신했다. 하지만 내가 이 일 후에 행복할 것 같으냐? 나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나래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더 이상 부유한 삶을 꿈꾸던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제부터 그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써내려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재판 후 나래는 자신의 여정을 시작했던 낡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너무나 길었던 악몽처럼 낯설고 강렬한 기억으로 변해버렸다. 표 회장의 저택에서 보낸 날들은 이제 고통스러운 과거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움에 잠식되는 대신 그 고통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원동력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나래는 경찰에 협력하여 표 회장의 과거와 그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조사 과정에서 그녀는 표 회장이 숨기려 했던 더 많은 비밀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경찰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그의 전 부인인 마에리는 부유한 여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의 유일한 상속녀였다. 그녀가 사망한 후 모든 재산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유언장을 통해 표 회장에게 양도되었다. 하지만 나래를 가장 경악하게 한 것은 자신이 전 부인과 혈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다. 어릴 적 헤어졌던 나래의 어머니가 바로 마에린의 여동생이었던 것이다. 이는 즉 나래가 표 회장이 가로챈 기업의 합법적인 친조카이자 정당한 상속인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래는 자신이 상속받게 될 막대한 재산 때문에 기쁘지 않았다. 대신 가족의 것을 되찾고 그것을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경찰과 변호사의 도움으로 나래는 빼앗겼던 재산을 점차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부가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대신 나래는 재산의 대부분을 자선 활동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한때 많은 사람들을 가두고 괴롭혔던 표 회장의 낡은 저택을 사랑의 집으로 개조했다. 이곳은 가정폭력을 겪었거나 삶의 비극을 마주한 여성과 아이들을 돕고 지원하는 공간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나래가 사랑의 집 정원에 서 있을 때 옛 집사인 임씨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의 눈빛은 자랑스러움과 감동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가씨는 마에린 사모님께서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내셨어요. 그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셨어요. 나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굳은 의지와 결단력이 빛났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아요. 남은 인생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보내고 싶어요.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래는 이전에 결코 가져본 적 없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삶이 단지 물질적인 야망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 강인함, 그리고 인간애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래의 이야기는 야망, 통제, 그리고 탐욕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용기, 끈기, 그리고 선량함의 힘을 증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처럼 감동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림 설정을 위한 종 모양 아이콘을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시청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